한국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비상했지만 목표한 궤도에는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로 인해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 물체를 대기권 밖 우주로 내보낼 수 있는 국가로 기록될 수 있었지만 등용문을 살짝 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이번 도전은 실패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궤도에만 안착하지 못했을 뿐 목표 고도까지 물체를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주변국들은 상당히 긴장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공식 발표가 거짓일 수 있다며 과거 현무사 위장 영상처럼 이번이 거짓 실패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한 일본 전문가는 한국이 로켓 발사에 실패했는데 한국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이 실질적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해 ICBM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제는 핵무기 개발만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누리호 공식 입장은 무엇이며 왜 일본과 중국의 매체들이 한국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는지, 그리고 누리호에 대한 해외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자 개발한 우주 로켓이 한국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온몸으로 노력한 한 사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임하는 수화통역사가 사람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누리호 발사 순간 수화통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수화통역사는 양손으로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과 누리호 발사체가 발사되는 장면을 동시에 수화로 표현했는데요. 누리호 발사 순간에 압도돼 화면 아래 작은 배려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8, 7, 6, 5, 4, 3. 자, 이제 점화가 됐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붉은 불꽃을 뒤로하며 하늘로 높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누리호. 자, 육중한 몸을 하늘 향해 힘껏 날아오르고 있는 우리의 누리호. 자, 누리호가 날아오르면서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잠깐입니다만은 누리호의 지금 비행 상태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는 손뿐만 아니라 표정으로 한국 우주 산업의 희망을 실은 누리호 발사 장면을 표현했는데 특히 발사체가 이륙하는 장면을 손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수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다 이해했다. 수어 표현인데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수어는 얼굴 표정이랑 손 움직이는 범위가 중요하다. 그걸로 청인이 듣는 소리의 크기와 느낌을 알아차린다. 표현력이 장난 아니다. 대단한 직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순간의 감동을 전하려 노력했기에 완벽히 성공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목표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발사 과정과 목표 고도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모두 완벽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부터 1단, 2단, 3단 분리에 성공했고 우려가 컸던 75톤 엔진 내기도 완벽하게 작동해 누리호를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로켓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되면서 7톤급 액체 엔진이 475초 만에 종료돼 마지막 순간 충분한 속력을 얻지 못한 것을 궤도 안착 실패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성공 확률이 반도 안 되는 30% 성공 가능성으로 높은 성과를 거둬 성공이 눈앞까지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발사 결과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깨끗하게 인정하며 앞으로 있을 도전에 국민들의 응원을 부탁하며 성공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반면 주변국들은 한국의 공식 발표에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몇몇 매체는 한국이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국이 보인 행보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자신의 SNS에 일본인들이 실패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 한국은 시작하면 반쯤 끝났다라는 격언이 있는데 시작 시점이 의심된다라며 한국이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 그것은 이미 반쯤 끝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본 전문가의 말처럼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는 한국인들도 알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된 것은 올해 5월로 불과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한국이 공개한 미사일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들었다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 수준이 남다른데요. 아무리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은 한국이라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복개 비방망이로 뚝딱 만들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는 외계인들이 살고 있으며 외계인들이 만든 무기들이 무기고에 쌓여 있다는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협정을 폐지한 미국도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미사일 협정이 폐지하자마자 한국은 탄도 중량 2톤의 사거리 800km 현무 미사일을 공개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탄두 중량 8톤의 현무 미사일 개발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을 살려주고 있었는데 중국이 자꾸 도발해오니까 한국의 제안을 풀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이 함부로 휴전선을 못 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북한은 한국에 의해 이미 무력 통일당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한국이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일본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이 위성 발사체지 위성 자리에 탄두를 탑재하면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리호는 개발 과정부터 제작 발사까지 모두 100% 한국산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양산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영국 BBC도 한국의 위성 발사체가 사실 미사일일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BBC는 한국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우주 로켓 누리호를 발사하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글 후반부에 한국은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누리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험 발사는 또한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무기 개발에 일부러 간주된다라고 말하며 탄도미사일과 우주로켓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은 최근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전시회는 미사일과 같은 신형 전투기와 유도 무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국방력을 키우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매체는 한국이 최초로 직접 연구 개발하여 생산한 로켓을 발사하면서 진정으로 우주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매체는 과거 북한이 300kg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서방 세력들은 이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한국은 더 심한 1.5톤 무게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했는데 이를 비난하는 서방 세력은 아무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전장은 우주까지 확장됐으며 그것으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한국이 이번 로켓 시험 발사가 핵무기 개발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이번에 실제 위성을 탑재한 것이 아니라 무게만 비슷한 모사체를 탑재한 것을 들어 이것이 탄두 중량을 늘리기 위한 시험 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애초에 한국은 모사체의 궤도 진입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전하는데 그 이유를 한국이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 모사체에 자폭장치를 탑재한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누리호가 비행 과정에서 궤도를 이탈하면 발사체 중단 시스템을 통해 누리호를 폭파해 발사체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재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우주에서 통제를 잃었을 때 선진국들이 한국의 로켓을 분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제 얼마 전 SLBM을 개발에 성공한 것과 이제는 ICBM을 개발한 것에 대해 마지막 남은 과제는 각 미사일에 실릴 핵탄두만 남았다며 지금 한국이 하는 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깨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아직도 베일에 쌓여있는 한국의 무기 때문에 이 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인들조차 한국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더욱 두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누리호 발사가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은 상황에서 100점 만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이제 내년 5월로 예정된 2차 발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항우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3단 엔진 조기 종료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누리호는 총 5번의 발사 계획을 가졌는데 누리호 2차 발사는 내년 5월 19일로 잠정 결정된 상태이며 이는 지난해 12월 미리 결정된 날짜로 1차 발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전해집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1차 발사에서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계산을 분명하게 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3단에서 연소 종료가 빨리 일어난 부분을 보완해 내년 2차 발사 땐 완벽한 결과를 보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에 대해 99점의 성공으로 보고 있지만 100점이 아니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고유의 특징 때문에 절치부심으로 완벽히 해내려는 의지로 2차에선 꼭 성공하길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